그 메시지를 보지 말았어야 했다. 박민준 팀장이 전화를 받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청담동 루프탑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화면이 짧게 번쩍였다. 훔쳐볼 의도는 없었다. 정말이지 와인잔을 엎지르지 않으려 옮기던 중이었는데 그 문구가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계약 마무리하게 놔두고 바로 쳐내. 최진혁 대표. 새로 부임한 최진혁 대표가 보낸 메시지였다. 그 문장들은 마치 소리 없는 화상처럼 내 뇌리에 박혔다. 눈을 깜빡였지만 잔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허공에 멈춘 내 손은 떨렸고 와인잔은 넘어질 뻔했다. 테이블 건너편 한울테크의 임원들은 우리 회사의 CFO와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이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지난 9개월을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매달려 왔다.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큰 파트너십 중 하나인 500억 원 규모의 풀스택 AI 인프라 구축 패키지였다. 그리고 그 계약서의 모든 조항, 모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세부 사항을 설계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박민준 팀장이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 나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세련되지만 눈에는 전혀 웃음기가 없는 그 특유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미묘하게 좁아지며 흔들렸다. 내가 봤다는 걸 눈치챈 것이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마주 웃어주었다. 그래, 게임을 시작하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녁 식사는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계속되었다. 민주는 부서 간의 협력을 위하여 건배를 제의했다. 클라이언트들은 잔을 부딪혔고 나는 적절한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이미 뒤틀려 있었다. 공간은 변한 게 없었지만 나는 변해 있었다. 나는 이제 민준을 더 면밀히 관찰했다. 그는 평소보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고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으며 진동이 울릴 때마다 손가락을 미세하게 떨었다. 그는 웃지 말아야 할 타이밍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연기는 겉보기엔 완벽했지만 아슬아슬했다. 반면 클라이언트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수성님, 이번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한울테크의 한동훈 부사장이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김수성님이 전체를 총괄했다면 지난달에 이미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웨이터가 와인잔을 채워주며 나를 쳐다보더니 한 부사장에게 지나치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언제나 박 대표님과 그 팀원분들을 모시는 게 영광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민준의 표정을 포착했다. 와인잔에 스템을 쥐고 있는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 꽉 쥔 손과 굳게 담은 턱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나를 해고할 계획만 세운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서명된 계약서를 그들 손에 쥐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갑자기 주위의 웃음소리가 마치 내가 더 이상 속하지 않은 복도의 메아리처럼 멀게 느껴졌다. 조명의 따스함, 구운 관자 요리의 향기, 숙성된 메를로 와인의 맛, 이 모든 것이 내가 알게 된 진실의 무게 아래 흐릿해졌다. 나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무언가가 깨졌다.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서. 그리고 나는 이미 그 깨진 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의 와인 향은 여전히 혀끝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성수동 오피스텔로 돌아왔을 때 그 달콤함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창밖의 서울 야경은 평소와 다르게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나는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쳐두고 한때는 그렇게 영감을 주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응시했다. 그러자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3번이나 받아야 마땅했던 승진이 떠올랐다. 첫 번째는 3년 전이었다. 우리 회사가 로겔과의 계약을 따냈을 때였는데
120억 원 규모의 그 딜은 내 상사가 육아휴직 중일 때 거의 나 혼자서 협상해낸 것이었다. 경영진으로부터 받았던 축하 이메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놀라운 성과예요, 김수석. 기대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 분기 내부 승진 명단이 나왔을 때 직급이 오른 건 민준이었다. 입사한 지 고작 6개월밖에 안 된 민준. 내가 로웰과 대면 미팅을 하러 출장을 갔을 때 회사 건물에 있지도 않았던 그 민준이었다. 나는 모욕감을 삼키고 계속 일했다. 두 번째는 현재 역할에서 내가 너무나 귀중한 인재라 승진시킬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다. 제노텍 프로젝트. 내가 바닥부터 설계한 또 다른 대형 건이었다. 인사팀은 나를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전략적 필요라고 했고 민주는 일시적 보류라고 했다. 세 번째는 불과 6개월 전이었다. 나는 철저히 준비했다. 몇 주 동안 내부 피치덱을 업데이트하고 동료들의 추천서를 모으고 리더십 주도권을 보여주기 위해 2명의 주니어 사원을 멘토링까지 했다. 하지만 인사 발령 이메일이 떴을 때 내 이름은 없었다. 언급도 설명도 없었다. 나중에야 복도에서 들려오는 은밀한 대화를 통해 경영진이 나를 너무 날카롭고 너무 꼼꼼하고 너무 독립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듣자 하니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여자는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휴대폰 진동이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화면을 보니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2번 울리게 둔 뒤 목소리에 애써 밝은 기운을 담아 전화를 받았다. 엄마.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 우리 딸. 그냥 잘 있나 해서. 저번에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려서 말이야. 나 괜찮아. 나는 어두운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거짓말을 했다. 정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부드럽게 되물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회사에서 그걸 알아주길, 너라는 사람을 봐주길 바랄 뿐이야.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엄마가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당연히 알아주지. 하지만 진실은 쓴맛이 되어 입안을 맴돌았다. 나는 창문에서 시선을 돌리며 빠르게 눈을 깜빡였다. 생각보다 눈이 더 따가웠다. 잠시 후 노트북에서 부드러운 알림음이 울렸다. 확인해보니 내 비서이자 그 건물에서 나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인 이미소 대리의 메시지였다. 메시지는 짧았다. 제목도 없이 첨부 파일 하나와 한 줄의 텍스트뿐이었다. 이거 제가 보낸 거 아니에요. 나는 클릭했다. PDF 파일이었다. 4분기 구조조정 제안서 대회비, 다가오는 리더십 트랙 명단 어디에도 내 이름은 없었다. 잠재적 후보로도 없었다. 하지만 민준의 이름은 어디에나 있었다. 신규팀 리더, 전략기획 리더, 부산지사 확장 책임자. 나는 문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목구멍에서 신물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도구, 임시방편, 다리를 놓는 사람이지만 결코 건너지는 못할 사람. 나는 파일을 닫고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나는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온전히 느꼈다. 씁쓸함. 그것은 겨울바람처럼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그 감정이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이번에는 아니었다. 모든 것은 평범한 점심 식사로 시작되었다. 적어도 2달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한울테크의 최고 운영 책임자 CEO이자 우리의 최대 잠재 고객인 한동훈 부사장이 비공식적으로 만날 시간이 있냐고 물었다. 드문 일은 아니었다. 한 부사장은 격식 있는 자리 밖에서 실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선호했다. 나는 납기일이나 기술 사양에 대한 뻔한 이야기가 오갈 거라 생각했다. 우리는 한남동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카페에서 만났다. 흰 벽돌 벽과 재생 목재 테이블이 있고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부드럽게 들리며 직원이 이미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 한 부사장은 5분 일찍 도착해 있었다. 언제나처럼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모습이었다. 재킷도 타이도 없이 경계심을 낮출 만큼 편안해 보였지만 결코 흐트러짐은 없었다. 내가 맞은편에 앉자
그가 미소 지었다.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언제든지요. 내가 말했다. 이 계약을 진행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요. 하지만 주문한 음료가 나오자마자 나는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그는 휴대폰을 확인하지도 서류를 검토하지도 않고 그저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며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연구하듯이. 그러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김수성님, 그가 조용히 말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네, 물론이죠. 왜 아직 거기 있는 겁니까? 나는 잠시 멈칫했다. 네?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김수석이라는 거 봤어요. 당신의 전략 기획서는 외과 수술처럼 정교해요. 리스크 모델은 우아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네 팀이 보낸 산출물 몇 개를 검토해 봤는데 거기엔 박민준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하지만 그 구조, 그건 그 사람 생각이 아니에요. 당신 거지? 몇 달 동안 무시당해온 씁쓸함이 다시 가슴속에서 요동쳤다. 나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했다. 팀 작업이라는 게 다 그렇죠. 성과를 공유하는 거요. 한 부사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당신은 성과를 공유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한편으로는 우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다. 그는 잔을 돌리며 덧붙였다. 보세요. 당신 커리어에 간섭하려는 건 아니지만 만약 과소평가받는 게 지긋지긋해진다면, 만약 당신만의 무언가를 만들게 된다면. 그가 잠시 멈추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가 투자하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 사이에 맴돌았다. 직설적이고 꾸밈 없고 진심 어린 말이었다. 나는 긴장을 풀기 위해 작게 웃었다. 그거 참 관대한 가정이네요. 난 가정 같은 거 안 합니다. 그가 말했다. 특히 당신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제안한 거래를 이미 거절한 마당에는요. 그 말이 나를 사로잡았다. 무슨 뜻이죠?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작년에 박민준이 주도했던 딜, 우리가 거절했습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열심히 피칭했지만 깊이 파고들어 보니 이해 상충에 모호한 성과 보증, 엉망인 공급망 관계까지 조잡하더군요.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더니 그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돌아온 건 회피뿐이었어요. 속이 메스꺼워졌다. 사내에서는 그 건이 아깝게 놓친 계약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아무도 한올테크가 박민준 때문에 발을 뺐다는 사실을 혹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 한 부사장이 더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제대로 된 걸 만드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해주는 말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건 드문 재능이죠. 웨이터가 지나갔다. 우리 둘 다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윙윙거렸다. 그 대화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야 했다. 에스프레소를 두고 나눈 잡담일 뿐이어야 했다. 하지만 2달 후 서명된 해고 통지서와 침묵하는 휴대폰을 둔 채 오피스텔에 홀로 앉아있는 지금,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했다. 한 부사장은 남들이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것을 짓는다는 게 어떤 모습일지 멈출 수 없는 상상에 빠졌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날 무언가가 심어졌고 아직 몰랐지만 그것은 이미 자라나기 시작했다. 어떤 씨앗은 햇빛 속에서 피어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침묵 속에서, 그늘에서, 때로는 비밀 속에서 자라난다. 한 부사장과의 점심 식사 이후 내 안에 무언가가 처음에는 미세하게 변했다. 폭풍 전의 기압 변화처럼. 나는 거창한 계획이나 사직서를 핸드백에 넣고 카페를 나오지 않았다. 아니, 나는 가슴속에 조용한 질문 하나를 품고 나왔다. 만약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질문이 뿌리를 내리자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엄마에게도,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도, 심지어 미소 대리에게도. 나는 퇴근 후 밤늦게 오피스텔의 정막 속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도시가 고요해지고 사내 정치의 소음이 닿지 않을 때 나는 기초부터 시작했다. 법적 구조, 세금 구간, 사업자 등록증.
나는 규제 관련 기사들을 마치 동화책처럼 꼼꼼히 읽으며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형광펜을 칠했다. 나는 환상을 짓고 있는 게 아니었다. 청사진을 연구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나는 광화문의 한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 강준호 변호사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우리 회사의 준법감시팀에서 일했던 날카롭고 사무적인 변호사였다. 그는 2년 전 경영진의 선택적 윤리의식에 환멸을 느끼고 회사를 떠났다.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자 그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빈틈없는 걸 원하시는군요. 그가 펜을 두드리며 말했다. 지름길은 없고 현재 고용주에게로 이어지는 서류상의 흔적도 없게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깨끗하게 그리고 온전히 제 것으로 하고 싶어요. 그가 짧게 미소 지었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음 2시간 동안 법인 설립 전략을 짰다. 강 변호사는 수앤한 파트너스 수한 파트너스라는 눈에 띄지 않는 이름으로 유한 회사를 등록했다. 내 이름의 수와 할머니의 성 한씨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누군가 작정하고 파헤치지 않는 이상 중립적이고 추적하기 어려운 이름이었다. 다음은 법인 계좌였다. 나는 새로 만든 법인 명의로 지역 신협에 조용히 계좌를 개설했다. 화려한 브랜딩도 직원도 사무실 임대도 없이 그저 숫자와 파일 그리고 나만 아는 비밀번호뿐이었다. 아직 사업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사실상 그릇에 불과했다. 하지만 곧 진짜 무언가를 담게 될 그릇이었다. 나는 무모하지 않았다.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복도에서 아이디어를 속삭이지 않았다. 만약 이 일을 하려면 교과서적으로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해야 했다. 하지만 미소 대리는 예상치 못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팀 서버실에 혼자 서서 마치 모스부호라도 되는 양 백업 로그를 뚫어져라 보고 있던 나를 그녀가 발견했다. 재미로 백업 로그 보고 계신 건 아니죠? 팔짱을 낀 채 그녀가 말했다. 나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그냥 늦게까지 관리자 정리를 좀 하느라 그녀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수석님이 한 거짓말 중에 제일 서투르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창을 닫았다. 그녀는 주저하더니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게 뭐든 저도 낄래요. 하지 말라고 하실 거 아니면요.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손사래를 칠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 담긴 무언가 확고하고 충직하며 용감한 그 무언가가 나를 안도하게 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내 내밀었다. 이름도 세부사항도 없어. 내가 말했다. 그냥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 자료들 내 버전이야. 깨끗한 파일이고 회사 고유 정보도 아니고 서명된 것도 없어. 그녀는 주저없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 시간만 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해냈다. 사무실 직원 대부분이 저녁 메뉴나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있을 그날 밤. 미소는 지난 18개월 동안 내가 작성한 모든 것을 조용히 복사했다. 전략기획서, 리스크 모델, 예산 시나리오. 전부 원본이었고 전부 내 것이었다. 그녀가 작업하는 동안 우리는 별말을 하지 않았다. 작업이 끝나자 그녀는 드라이브를 건네며 말했다. 깨끗한 파티션에 담았어요. 메타데이터도 없고요. 안전해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녀는 나가기 전에 잠시 멈췄다. 수석님이 뭘 준비하시든 그들이 자기들 거라고 착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할 거예요. 문이 닫히자 나는 어둠 속에 앉아 손바닥 안에 차가운 USB를 느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반항도 아니었다. 준비였다. 지금까지 필요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바로 그 계획이었다. 소리 없는 자부심이란 게 있다. 박수갈채는 필요 없다. 남들이 당신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지어냈다는 사실을 아는 조용한 만족감 속에 존재한다. 한울테크 계약서의 최종 조항을 스크롤하며 내가 느낀 것이 바로 그런 자부심이었다. 저녁 7시 8분이 조금 지난 시각이었다. 회의실은 내 노트북의 푸른 불빛과 창밖에서 깜빡이는 도시의 불빛을 제외하고는 어둑했다. 다른 사람들은 몇 시간 전에 퇴근했지만 나는 아니었다.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는 아니었다.
총 계약 가치는 550억 원, 향후 10년에 걸친 AI 인프라 스위트의 단계적 도입이었다. 나는 모든 조항, 가격 책정, 비상대책, 데이터 보안, 납품 기준을 다듬었다. 모든 주석에 내 지문이 묻어 있었다. 법무 보조도, 대필 작가도 없었다. 이 거래는 팀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나에게서 나왔다. 7시 34분 내 메일함이 울렸다. 한동훈 부사장이었다. 최종 검토 완료. 우리 쪽은 깔끔합니다. 준비되시면 진행하시죠. 나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대고 턱 아래로 손을 모았다. 준비되시면 진행하시죠. 오늘 밤 그 말은 다르게 다가왔다. 이건 커리어를 정의할 수 있는 계약이었다. 수석을 임원으로, 이사를 전설로 만드는 그런 계약.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전설에 내 이름은 없을 것이란 걸. 회의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다. 박민준이 걸어 들어왔다. 넥타이는 느슨해져 있었고 미소는 너무나 자기적이었다. 여기 있었네. 그가 가볍게 손뼉을 치며 말했다. 거의 다 됐나? 나는 무표정하게 올려다보았다. 한 부사장님이 방금 확인해 주셨어요. 서명할 준비가 됐다고요. 당연히 그렇겠지. 그는 방을 가로질러 내 옆에 서서 화면 속 계약서를 훑어보는 척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김수석. 진심이야. 또다시 그 말투였다. 너무 매끄럽고 가장자리가 너무 팽팽한 그 말투. 일주일 전이라면 진심으로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의 폰에서 그 문자를 본 후로는, 내가 이미 시작한 모든 일을 겪은 후로는, 그래도 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1초 정도 더 머무르더니 내 어깨를 가볍게 치고 돌아섰다. 역사를 만들어 보자고. 문이 닫혔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 서명 요청 전송 버튼 위로 마우스를 가져갔다. 커서가 아주 잠시 멈췄다. 내가 억누르곤 했던 내면의 목소리가 다시 속삭였다. 기다려. 몇 분 후 회의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미소 대리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수석님, 그녀가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내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일 있어? 그녀가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아직 전송 안 누르셨죠? 아니, 왜? 미소는 유리 벽 쪽을 힐끔거리더니 다시 나를 보았다. 인사팀에서 들은 게 있는데요. 구조조정 공지랑 정리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4분기에는 흔한 일이잖아. 수석님, 그녀가 더 단호하게 말했다. 수석님, 이름도 들었어요. 위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표정을 유지했다. 확실해?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소스는 확실해요. 나는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직 전송되지 않은 계약서가 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다음 주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미소가 덧붙였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뭔가를 계획 중이라면. 그녀는 말을 끝낼 필요가 없었다. 이해했다. 오늘 밤 내가 계약서를 보낸다면 그들은 왕관의 보석을 얻게 될 것이고 나를 계속 데리고 있을 이유는 사라진다. 나는 문서를 닫고 노트북 전원을 껐다. 고마워, 미소 씨. 내가 조용히 말했다. 일단 보류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빠져나갔다. 나는 어스름한 빛 속에 서서 팔짱을 꼈다. 승진 따위로는 닿을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자부심이 뿜어져 나왔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나는 그들의 직함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레버리지를 쥐고 있었다. 클라이언트를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이 둘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지 전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다.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8시 1분이 될 때까지는 나는 지난 3년 동안 매일 들고 다녔던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들고 사무실 로비로 들어섰다. 보안 요원은 언제나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같은 엘리베이터, 같은 기계적인 도착 알림음이 울렸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곧 달라질 참이었다. 내 사무실 밖 복도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내 책상으로 다가가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회의실 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안에서 민준과 2명의 부장이 그의 노트북을 보며 웅크리고 있었다. 내가 지나가자 그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때 처음으로 불안감이 스쳤다. 컴퓨터를 켰다. 로그인 화면이 한번 깜빡이더니 멈췄다.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했다. 아무 반응 없이 부드러운 빨간색 경고창만 떴다. 액세스 거부됨.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IT팀에 전화하려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다이얼을 누르기도 전에 인사팀에서 이메일 알림이 울렸다. 제목, 신분 변경 안내, 시간, 오전 9시 2분. 나는 클릭했고 세상이 기울어졌다. 귀하와 세영테크의 고용 계약은 즉시 종료되었습니다. 귀하의 자격증명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회사 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퇴사 절차를 위해 인사팀에서 연락드릴 것입니다. 인사말도 서명도 없이 차갑고 딱딱한 5줄 뿐이었다. 나는 오류이거나 장난이거나 피싱 사기이길 바라며 이메일을 다시 읽었다. 하지만 내 사원증은 이미 작동을 멈춘 뒤였다. 책상 서랍에 보안 폴더를 열려는데 리더기가 빨간색으로 깜빡이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 사내 메신저는 로그 아웃되었고 이메일은 사라졌으며 일정은 지워졌다. 나는 1분 동안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사무실 안의 유일한 소리는 형광등의 희미한 웅웅거림뿐이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수석님, 그들이 차단했어요. 방금 알았어요. 저 관둘 거예요. 나갈 겁니다. 그들이 수석님을 지우는 동안 웃고 서 있지는 않을 거예요. 또 다른 진동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내가 멘토링했던 주니어 분석가 세라였다. 방금 인사팀 백엔드에서 업데이트 봤어요. 수석님 프로젝트를 박 팀장에게 제할당했는데 수석님 이름은 리스트에 없어요. 그때야 현실이 와닿기 시작했다. 단순히 나를 내보낸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지우려 한다는 것을. 딜에 묻은 내 지문, 수개월간의 내 노력, 리더십, 기획, 내 유산이 실시간으로 매장당하고 있었다. 10분 뒤 복도에서 민준과 마주쳤을 때 그는 놀란 기색이 없었다. 그저 똑같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일이 잘 풀리길 바랄게.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연기였다. 이제 마지막이 될 것임을 깨닫고 내 책상으로 돌아오던 중 의자 위에 놓인 것을 발견했다. 작은 황색 서류 봉투였다. 라벨도 이름도 없이 봉해져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다. 열어보았다. 안에는 검은색 USB 드라이브와 미소의 글씨체로 쓴 노란색 포스트잇이 들어있었다. 이게 필요하실 거예요. 수석님이 만든 모든 것이에요. 목이 메었다. 울어야 할지 소리쳐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회사에 신뢰를 쌓기 위해 몇 년을 보냈다. 주말과 휴일, 잠을 희생했다. 야근하고 일찍 출근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수치를 달성했다. 그런데 단 1분, 5문장 만에 그들은 나를 지워버렸다. 하지만 미소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기억했다. 그녀는 중요한 것을 지켜냈다. 나는 USB를 가방에 넣고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내 학위 증명서, AI 저널들이 꽂힌 책장, 민주는 결코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내게 묻기 위해 클라이언트들이 앉았던 내 맞은편의 빈 의자.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분노가 아니라 명료함이었다. 나는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해고했지만 나는 여전히 내 인맥, 내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미소 덕분에 내 작업물까지.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2번째 각성처럼 피부를 때렸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이 그들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순간이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조용히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오피스텔의 정막은 견디기 힘들었다. 웅웅거리는 노트북 소리도 슬랙 알림음도 휴대폰의 일정 알람도 없이 그저 고요했다. 나는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내 앞에 열린 노트북에서 나오는 빛이
유일한 조명이었다. 화면에는 계약서가 있었다. 내 계약서. 내가 거의 1년을 공들여 만든 불과 24시간 전 한울테크가 서명 준비 완료를 확인했던 그 계약서. 하지만 지금 그것은 방사능 폐기물처럼 느껴졌다. 나는 A한울 AI 인프라 파이널 P27 PDF라는 파일명 위로 커서를 가져갔다. 손가락이 삭제키 위에 머물렀다. 나는 내가 이보다 더 강한 줄 알았다. 비상계획을 세웠다. 수엔한 파트너스를 등록했다. 깔끔한 퇴장을 준비했다. 하지만 굴욕감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했다. 아무런 설명도, 감사도, 내가 바친 것에 대한 흔적도 없이 버려지는 기분에 대해서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했다. 미소가 준 USB는 내가 가질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동아줄처럼 커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깜빡이는 커서를 응시했다. 그냥 눌러, 끝내, 증거를 없애, 다시 시작해.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였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길까 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전화를 받았다. 엄마.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꾸며냈다. 우리 딸 엄마가 부드럽지만 주의 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니? 나는 주저했다. 그냥 긴 하루였어.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말했다. 나 내 긴 하루 목소리 알아. 무슨 일 있었어?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빠르게 눈을 깜빡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복잡해서. 그래, 알잖아.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려왔다. 엄마가 갈까? 그 단순한 제안, 너무나 부드럽고 진심 어린 그 말이 어떤 이사회의 배신보다 더 강하게 나를 때렸다. 엄마는 이 시간거리에 살았고 양쪽 무릎에 관절염이 있었으며 밤운전은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주저없이 왔을 것이다. 아니, 엄마, 나는 속삭였다. 나 괜찮아. 그냥 오늘 밤만 지나면 돼.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엄마는 따지지 않고 말했다. 더 나아질 필요 없어. 그냥 너 자신에게 솔직하면 돼. 나는 대답하려다 목이 메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어떤 계약보다, 어떤 직업보다 더 수연아.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폰을 내려놓고 무너져 내렸다. 하루 종일 억눌렀던 흐느낌에 몸이 흔들렸다. 슬픔, 수치심, 분노, 그 모든 것이 굵고 숨가쁜 파도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갔을 때 나는 무릎을 감싸 안고 정막 속에 앉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작아진 기분을 느꼈다. 그때 노트북에서 깜빡이는 알림을 발견했다. 2달 전 한동훈 부사장에게서 온 읽지 않은 이메일 하나. 제목, 당신의 가치를 아시길. 나는 클릭했다. 김수성님, 이 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수십 개의 회사, 수십 개의 팀과 일해봤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돈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준 첫 번째 사람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프로젝트 리더 이상입니다. 당신은 빌더이자 전략가입니다. 만약 당신만의 방식으로 더 크고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연락 주세요. 우리는 주저없이 당신을 후원할 겁니다. 한동훈.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은 채 마르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단지 말 때문만이 아니었다. 타이밍이었다. 한 부사장은 내가 깨닫기도 훨씬 전에, 계약 전에, 해고 전에, 굴욕 전에 내 안에 무언가를 보았다. 그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보았고 나는 그것을 거의 지워버릴 뻔했다. 나는 다시 USB를 보았고 바탕화면에 열지 않은 폴더를 보았고 책장 위에 놓인 엄마와 나의 사진을 보았다. 대학 졸업식 날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우리 둘. 당신의 가치를 아시길. 나는 연약한 주문처럼 소리내어 속삭였다. 크지도 저항적이지도 않게 그저 나 자신이 믿을 수 있을 만큼만. 나는 파일을 삭제하지 않았다.
대신 SH 서명용 PDF로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24시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었다. 내일은 단순히 새로운 날이 아닐 것이다. 온전한 나의 첫날이 될 것이다. 결의는 항상 포효하지 않는다. 때로는 폭풍 후에 고요함일 때가 있다. 허락 구하기를 멈췄을 때 찾아오는 명료함이다.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와 마룻바닥을 가로지르며 조용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다. 잠은 많이 못 잤지만 필요 없었다. 잠은 치유를 위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치유가 필요 없었다. 나는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았다. 머리는 질끈 묶고 스웨트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채였다. 내 앞에는 노트북, 블랙커피 한 잔, 그리고 미소가 횃불처럼 건네준 USB가 있었다. SH 서명용 PDF로 이름이 바뀐 계약서 파일이 열려 있었다. 원본과 동일했지만 단 하나가 달랐다. 서명란, 세영테크의 로고가 제거되고 깔끔하고 미니멀한 헤더로 대체되었다. 수혜난 파트너스 대표이사 김수연. 나는 한참 동안 그것을 응시했다. 내 이름이 그렇게 적힌 것을 보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각주에 묻혀있지도 보도 자료에서 편집되지도 않은 채 주도하고 선언하고 소유하고 있었다. 나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니었다. 전송하기 전 나는 수혜난 파트너스 설립을 도와준 강준호 변호사와의 보안 메신저 창을 열었다. 어젯밤 늦게 간단한 질문을 던져 그를 끌어들였었다. 내일 이거 진행하면 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5분 후 답장이 왔다. 모든 게 깨끗합니다. 지적 재산권 충돌 없음. 당신 초안이 걔들 거보다 강력해요. 진행하세요. 나는 강 변호사를 믿었다. 그는 세영테크에서 몇 년을 보냈고 그들의 약점이 어디인지 특히 계약과 통제에 관해서는 꿰뚫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는 그들 편이 아니었다. 나는 지메일로 들어갔다. 받는 사람 한동훈 부사장. 제목 수혜난 파트너스 SH로서 보내는 서명용 파일입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다가 간단한 한 줄을 입력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직후의 순간은 활시위가 끊어지기 직전처럼 기묘하게 고요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걸어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밖은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다. 공원을 가로지르는 조깅하는 사람들, 느리게 경고음을 내며 후진하는 택배 트럭. 그저 또 다른 화요일이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한동훈 부사장. 전송 3분 후였다. 알림을 탭했다. 승인합니다. 그리고 네, 투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옳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공동으로 발표하죠. 축하합니다, 김 대표님. 나는 숨도 쉬지 않고 화면을 응시했다. 그러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미소 지었다. 활짝 웃는 것도 의기양양한 것도 아닌 그저 조용하고 집중된 미소였다. 그 메시지 하나 뒤에는 내가 다시 믿기 위해 싸워온 모든 것이 있었다. 내일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 진실성이 이길 수 있다는 것,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남의 게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한 부사장 팀에서 두 번째 메시지가 왔다. 송장 처리를 위한 은행 계좌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24시간 이내에 1차 대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24시간. 이메일로 나를 해고했던 그 회사는 550억 원이 그들이 지워버린 여자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었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통제권을 하나씩 되찾는 느낌에 손가락이 약간 떨렸다.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다. 나는 미소에게 메시지를 작성했다. 제목 없이 끝났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구했어. 그녀는 즉시 답장했다. 여기 난리 났어요. 박 팀장은 사무실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전 웃고 있어요. 후,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입력했다. 일주일만 기다려. 그리고 진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면 알려줘.
부담도 약속도 없이 그저 열린 문을 남겨두고 노트북을 다시 닫았다. 나는 계약서라고 라벨이 붙은 폴더를 열었다. 새로 서명된 SH 사본을 실행됨이라는 새 하위 폴더로 옮겼다. 그리고 폴더 이름을 믿음으로 지은 것으로 바꿨다. 나는 축하하지 않았고 샴페인을 따르지도 않았고 아직 엄마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 모든 것을 할 시간은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저 이 기분을 느껴야 했다. 이 새로운 무게, 새로운 방향, 내가 방금 감수한 위험, 그리고 그것이 일으킬 불꽃을. 나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체결했다. 단지 그것이 더 이상 그들의 회사가 아닐 뿐이었다. 그것은 내 회사였다. 권력은 항상 자신을 알리지 않는다. 때로는 신문 일면에 흑백으로 인쇄되어 조용히 도착한다. 다음 날 아침 9시 4분 헤드라인은 이미 터져 있었다. 한울테크 수에난 파트너스와 550억 규모 AI 인프라 계약 체결, 테크 엣지 데일리. 나는 한번 읽고 다시 읽었다. 진짜였다. 기사화되었다. 그리고 세영 테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단 한 번도. 기사에는 한동훈 부사장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한 여성과 악수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나라는 걸 알 수 없게 적절히 잘려 있었다. 캡션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전세영 테크 전략가 출신이 이끄는 신생 테크 기업, 이번 분기 민간 부문 최대 규모 AI 딜 성사, 임원도, 관리자도 아닌 전략가. 하지만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메시지는 분명했다. 나는 그 후폭풍을 기다렸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9시 15분 내 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모르는 번호, 전 직장 동료들, 심지어 로겔 런칭 이후 연락이 없던 기자까지. 나는 모든 전화를 무시했다. 그러다 화면에 뜬 이름 하나에 멈칫했다. 박민준. 첫 번째 전화, 두 번째, 그리고 네 번 더. 모두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다. 그러자 문자가 왔다. 김수석, 우리 얘기 좀 해. 급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기사를 강 변호사에게 전달하며 한 줄을 덧붙였다. 들어오는 소음에 대비해 주세요. 오늘 아무 대답도 안 할 겁니다. 그는 엄지척 이모티콘과 함께 답했다. 자랑스럽습니다. 침묵이 말하게 하죠.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미소가 메시지를 보냈다. 짧고 빨랐다. 그들이 방금 기사를 봤어요. 박 팀장이 노트북을 얼마나 세게 닫았는지 액정이 깨졌대요. 나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몇 초 후 또 메시지가 왔다. 홍보팀 린지 과장은 총 맞은 사람처럼 걸어 다녀요. 사람 3명한테 수혜난 파트너스가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계약서를 보낸 아침까지 미소에게조차 내 법인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었다. 그 익명성이 이 공개를 더욱 달콤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들은 알았다. 이제 공개되었다. 이제 그들은 허둥대고 있었다. 몇 시간 후 미소가 또 업데이트를 보냈다. 박 팀장이 통화하는 걸 방금 엿들었는데 레버리지를 잃었습니다. 우리 손을 떠났어요 라고 하네요. 패배한 목소리예요. 그것이 전환점이었다. 몇 년 동안 민주는 건드릴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사내 정치에서 늘 한 발 앞서고 결과를 피할 만큼만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세영테크가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것을 드러냈다. 그는 다리를 놓지 않았다. 그저 건넜을 뿐이다. 다리를 지은 건 나였다. 그 딜의 모든 숫자, 모든 조항, 모든 조건은 내 것이었다. 나는 클라이언트의 고충이 어디인지, 어느 법무팀이 시간이 더 필요한지, 어떤 지표가 조달팀을 설득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식은 가치를 지녔다. 직원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11시 1분 세영테크 내선 번호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울리게 두었다. 그러다 호기심에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았다. 회사의 오랜 홍보이사 이미사였다. 안녕하세요, 김수성님. 기사 방금 봤어요. 뭐라 할 말이. 솔직히 놀랍네요. 좀 감탄스럽기도 하고. 언제 시간 되면 밥이나 한번 먹어요. 오해도 좀 풀고요. 오해라. 나는 생각했다.
이보다 더 명확할 순 없었다. 나는 그 음성 메시지를 미소에게 전달했고 그녀는 답했다. 이미사 완전 멘붕이에요. 누구 김수성님 개인 이메일 아는 사람 없냐고 묻고 다녀요. 모르는 척 할까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답장을 썼다. 우리가 만난 적도 없는 것처럼 해. 그날 오후 나는 산책을 하러 오피스텔을 나섰다. 공기의 차가움이 오늘은 그렇게 날카롭지 않았다. 가판대를 지나치고 폰을 스크롤하는 사람들을 보며 인쇄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헤드라인 뒤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기분. 그것은 공간을 되찾는 느낌이었다. 단지 숨을 고르는 게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갈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3번째로 읽었다. 이제는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었다. 각 줄에는 거래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서사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나를 지우려 했다. 이제는 내 부재가 스토리가 되었다. 그리고 해고 이메일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나는 타격을 회복하려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펜을 쥔 사람처럼 느껴졌다. 계약서는 그들이 생각했던 곳에 착륙하지 않았다.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착륙했다. 트로피나 박수가 필요 없는 종류의 인정이 있다. 그것은 숨을 트게 만드는 제목의 이메일로 조용히 도착한다. 하나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9분 벨틱 솔루션스의 구매 이사 클레어 킴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클레어 이사와 나는 2년 동안 긴밀히 일해왔다. 사소한 계약 갱신부터 대규모 시스템 업그레이드까지 우리는 단순한 업무 흐름 이상의 것을 쌓았다. 신뢰를 쌓았다. 제목? 안부. 김 대표님, 방금 뉴스 봤어요. 전후 사정은 모르지만 이건 알겠네요. 우리 계정 수혜난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여기 경영진 만장일치예요. 우린 브랜드에 충성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에게 충성한 거지. 나는 메시지를 몇 초간 멍하니 바라보다 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다음 메시지가 왔다. 지난 분기에 온보딩 시킨 소규모 헬스테크 기업의 CTO 이그레이엄이었다. 딜 뒤에 김 대표님이 계신 거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법이 세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걸 늘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우산 아래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우린 합류합니다. 10분 만에 메시지 2개, 메일함이 맥박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 3번째가 도착했다. 캐스트아이언 로지스틱스의 시스템 책임자, 엘레나 박. 이 업계 전체에서 말하기 전에 듣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말해주었던 여자였다. 김 대표님, 수혜난 발표 봤어요. PR 게임은 건너뛰죠. 예산 삭감이랑 조직 개편 때도 우리가 버틴 이유가 당신 때문인 거 늘 알고 있었어요. 마이그레이션 계획 잡으시죠. 지체 없이. PS, 미소 대리도 같이 있길 바라요. 그 친구 똑똑하잖아요. 마지막 줄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미소에게 전달했다. 미소는 즉시 답했다. 우리 새로운 클라이언트의 벽 만드는 중인가요? 이 이메일은 액자감인데요. 하지만 나를 가장 사로잡은 건 점심 직전에 도착한 메시지였다. 제목 축하합니다. 데니얼 M. 첸 한울테크 CEO. 한동훈 부사장이 아니라 한울테크의 CEO 데니얼 첸이었다. 데니얼이 늘 그렇듯 짧고 직설적이었다. 우리는 파트너십을 심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품 개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시면 투자 옵션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미팅 잡으시죠. 나는 뒤로 기대 앉았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조용한 경외감에 심장이 뛰었다. 데니얼은 단순히 계약을 갱신하는 게 아니었다. 내 다음 행보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수혜난의 실적 때문이 아니었다. 실적은 없었다. 세영의 명성 때문도 아니었다. 그들은 이 방정식에서 지워졌다. 그는 나에게 투자하고 싶어 했다. 수년 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이 공로를 챙기는 동안 실행의 무게를 짊어졌다. 야근하고 표준 시간대를 넘나들며 비행하고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남자들로 가득 찬 이사회에서 전문 용어를 명확한 언어로 번역했다. 나는 내 성공을 통해 미소 짓는 민준을 지켜봤었다. 하지만 오늘 내 메일함의 이름들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은 선택했다. 오후 2시 47분
나는 공유 오피스의 창가에 서서 아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아직 공간을 꾸미지 않았다. 명패도 유리에 붙은 로고도 없이 그저 책상 하나, 스크린 하나,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휘갈겨진 화이트보드 뿐이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느끼기엔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오랫동안 나는 내 가치를 남들이 인정해 주려는 정도로만 측정했다. 보류된 승진, 딴 데로 돌아간 칭찬, 재활용되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아온 아이디어들. 이제 인정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다. 운영적이고 재정적이고 실체적이었다. 4개의 주요 고객사가 피칭도 없이 할인율이나 도입 제한을 요구하지도 않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옮겨오고 있었다. 그들은 브랜드를 쫓는 게 아니었다. 신뢰를 따르고 있었다. 등 뒤에 유리벽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공유 오피스 매니저인 벤이 서 있었다. 수엔안 앞으로 배달이 왔어요. 그가 소박한 흰 봉투와 작은 직사각형 상자를 들고 말했다. 그가 나간 뒤 열어보았다. 봉투 안에는 벨틱의 클레어가 쓴 손편지가 있었다. 우리가 진짜 누구랑 일하고 있었는지 우린 늘 알고 있었어요.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걸 위하여. 상자 안에는 매끈한 펜이 들어있었고 따르지 말고 리드하라라는 문구가 간단히 새겨져 있었다. 나는 엄지로 글자를 쓸어보며 미소 지었다. 아이러니했다. 세영은 내가 수년간 리더 역할을 했음에도 임원 타이틀을 주길 거부했다. 이제 그들 없이 나는 회사와 계약과 늘어나는 고객 기반,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문서에 내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인정은 트로피와 함께 오지 않았다. 믿음과 함께 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드디어 온전히 내 것이었다. 당신이 오를 때 소리칠 필요는 없다. 그저 사실을 가지고 나타나 침묵이 나머지를 하게 하면 된다. 편지는 아침 8시 37분에 퀵 서비스로 도착했다. 묵직한 카드지, 세영테크 레터헤드, 희미하지만 확실한 법무팀 워터마크. 내용: 이 서신은 무단 고객 간섭 및 전속계약 위반에 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공식 통보합니다. 나는 나머지는 읽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그들은 나를 고소하려 했다. 뭐 때문에? 법적으로 그들보다 한 수 앞선 것 때문에? 내 작업물을 지킨 것 때문에? 그들이 한 번도 제안하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는 편지를 테이블 너머 강준호 변호사에게 밀어주었다. 그는 도심의 공유 회의실에서 나와 마주 앉아 2번째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중이었다. 그가 돋보기 안경을 코 아래로 내리고 문서를 훑어보더니 메마르고 감흥 없는 비웃음을 지었다. 진짜 이걸 하네요? 내가 거의 웃으며 물었다. 강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연하죠.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겁주는 게 목적이니까요. 나는 뒤로 기대 앉았다. 소음을 만들고 싶은 거죠. 통제력을 잃고 있으니까. 그가 종이를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이 그들의 가장 큰 계정, 최고의 전략가, 그리고 네 곳의 장기 고객을 가져갔잖아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패닉 상태인 겁니다. 그는 뒷장을 넘기더니 껄껄 웃었다. 누가 서명했는지 봐요.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마테오, 아니 이테오. 세영테크의 새로 승진한 사내 변호사였다. 컨퍼런스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세련되고 날카롭고 젊은, 어쩌면 너무 젊은. 강 변호사는 다시 웃으며 뒤로 기댔다. 내가 싸구려 정장 입고 손으로 계약서 쓰던 시절에 내 인턴이었어요. 내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걔가 아는 건 다 내가 가르쳤죠. 불행히도 내가 아는 걸 다 가르치진 않았지만 그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오늘 답신 초안 잡을게요. 법정 갈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안심하세요, 김 대표님. 강 변호사가 씩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공식적으로 직원이 아니었잖아요. 경업 금지 조항도 없고 지적 재산권 조항도 없어요. 복리후생 비용 아끼려고 당신을 용역계약직 프리랜서로 분류했었죠. 기억나죠?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나 잘 기억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들은 보류 중이라거나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들은 내 유연성, 유급 휴가 없이 시간당 청구할 수 있는 내 능력을 좋아했다.
그들은 나를 몇 년 동안이나 조용히 유용하게, 그리고 조용히 버릴 수 있게 매달아 두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돈을 아끼려고 썼던 그 꼼수가 그들의 소송을 묻어버릴 것이었다. 강 변호사가 계속했다. 우리는 당신의 원본 온보딩 이메일, 계약직 약관 사본, 그리고 마지막 세금 계산서 사본을 첨부해서 답할 겁니다. 한 번만 답변 보내면 바로 꼬리 내릴 거예요. 그가 재킷을 고쳐 입으며 일어섰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도 참조로 넣어서 보내죠. 내가 놀라서 쳐다보았다. 그렇게까지 갈 것 같아요? 강 변호사가 반쯤 미소 지었다. 아니요. 하지만 태호가 식은땀 좀 흘리게는 하겠죠. 그날 오후 늦게 강 변호사가 작성한 답변서 초안을 이메일로 받았다. 냉철하고 빈틈없고 딱 적절하게 신랄했다. 그는 내가 예상치 못했지만 즉시 마음에 든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본 대리인의 의뢰인은 서류상으로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회사에 의해 위협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문장을 3번 읽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 의미가 스며들도록. 복수도 불도 분노도 필요 없었다. 그저 사실과 존엄성뿐이었다. 나는 이메일을 미소에게 전달하며 메모를 남겼다. 그들이 변호사를 잘못 건드렸네. 그녀는 즉시 답장했다. 여자를 잘못 건드린 거죠. 그날 밤 나는 몇 주 만에 가장 푹 잤다. 그들이 물러서서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소리 지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법이 내 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도 내 편이었다. 승리는 항상 소란스럽게 오지 않는다. 때로는 액자 속에서 조용히 걸려 있다. 아침 햇살이 새 사무실의 높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부드럽고 황금빛으로 화이트 오크 바닥과 지난달 내가 고른 매끄러운 무광 책상을 따뜻하게 데웠다. 내 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학위증도 신문 스크랩도 아닌 유리 아래 끼워진 인쇄된 스크린샷 하나였다. 계약 마무리하게 놔두고 바로 쳐내. 저녁 7시 52분에 전송됨. 발신자 이름도 회사 로고도 없이 그저 그 단어들 뿐. 나는 매일 아침 그렇듯 액자를 바로잡으며 손으로 가장자리를 스쳤다. 내 커리어를 끝낸 메시지가 내 제국을 시작하게 했다. 뒤에서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수연아, 나는 즉시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엄마가 문가에 서 있었다. 코트는 한쪽 팔에 걸치고 머리는 단정하게 핀으로 고정한 채 자랑스러움과 피로가 섞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엄마는 이제 서울에 자주 오지 않았다. 이 시간 동안 차를 타는 건 무릎에 무리가 갔지만 새 공간을 직접 보겠다고 고집했었다. 내가 다가가 엄마를 안았다. 엄마는 평소보다 더 오래 나를 꽉 안아주었다. 머핀 가져왔어. 엄마가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아직 따뜻해. 블랙베리? 내가 물었다. 당연하지. 내가 까먹겠니? 우리는 웃었다. 나는 엄마를 안으로 안내하고 창가 자리, 내 사무실을 처음 상상했을 때부터 엄마가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던 그 자리로 권했다. 엄마의 시선이 공간을 천천히 훑었다. 책장, 고무나무 화분, 책상 위에 쌓인 투자자 포트폴리오. 그러다 엄마의 눈이 액자에 멈췄다. 엄마는 천천히 몸을 기울여 눈을 가늘게 떴다. 메시지를 읽은 엄마의 얼굴이 고요해졌다. 그러더니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널 해고한 게 아니구나. 엄마가 말했다. 널 자유롭게 해준 거야. 나는 침을 삼키며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랬어. 엄마가 나를 보았고 미소 뒤로 무언가가 반짝였다. 그리고 넌 그들이 뺏으려던 바로 그것을 들고 걸어 나왔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책상 위에서 폰이 한번 진동했다. 화면을 힐끔 보았다. 테크, 엣지, 모닝 리포트 속보. 오늘 아침부로 5개 주요 고객사 세영테크와 공식 결별. 전 전략가 김수연이 설립한 수혜난 파트너스. 현재 시가총액의 3배 가치로 평가됨.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 엄마가 볼 수 있게 폰을 돌렸다. 엄마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다. 3배?
나는 아직 나조차 처리 중인 사실에 고개를 끄덕였다. 제품 사업부 런칭하기도 전인데 말이야. 엄마는 뒤로 기대 앉았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넌 항상 선 밖으로 색칠하곤 했지. 난 내가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줄은 몰랐구나.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침묵이었다. 유리창 밖으로 도시는 여느 때처럼 조급하고 윙윙거리고 무자비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는 공간이 있었다. 숨쉴 공간, 지을 공간, 누군가 그 누구라도 믿어주기만 했다면 내가 될 수 있다고 늘 알고 있었던 존재가 될 공간. 알고 보니 그들의 믿음은 필요 없었다. 나 자신의 믿음만 있으면 되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액자를 돌아보았다. 나를 지우려 했던 그 메시지가 내 주춧돌이 되었다. 그들은 나를 쳐냈고 나는 날아올랐다.